안녕하세요. 화학자 정우재입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가장 두려운 질환으로 떠오르는 것은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과 같이 뇌 및 신경과 관련된 불치병들입니다. 발병 원인은 하나씩 드러나고 있지만 상태 유지가 아닌 완전한 치료 방법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는데, 최근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치료 가능성이 등장했죠. 금속 원소인 리튬과 알츠하이머병의 관계에 대해 소개합니다.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 등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증상들을 치매라 통칭합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은 이러한 치매 증상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이죠. 사실상 치매 환자의 60에서 80%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이 진행되는 동안 뇌는 계속해서 변화하는데,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뭉쳐 플라크를 형성하고 타우라는 단백질이 엉켜 신경세포 간 연결을 차단하여 신경세포가 죽어갑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로 인해 점점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지만, 오랫동안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유명합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아밀로이드 베타가 독성 물질이라 오해받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활성산소 등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고 기억과 학습 능력의 조절, 뇌 혈관 장벽의 복구를 비롯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이 발생하거나 금속 이온을 만나면 응집을 시작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인 아밀로이드 섬유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아밀로이드 베타의 아미노산 서열이나 인종에 따른 차이까지 모두 확인되어 도대체 왜 이들이 뭉치게 되는지를 연구해왔죠. 그중 아밀로이드 베타의 응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몇몇 금속 이온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철, 구리, 아연, 알루미늄은 뇌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항상성을 깨뜨려 아밀로이드 베타가 응집되도록 합니다. 금속 이온은 특정 아미노산들과 강하게 결합하는 성질도 있어 아밀로이드 베타와 결합하며 계속해서 쌓여갈 자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특히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 금속인 철과 구리에 대해 많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철 이온은 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축적되면 그 자체로 독성을 일으킵니다. 또한 펜톤 반응이라는 활성산소종 생성 반응의 필수 촉매로 애용되고 있는데, 뇌에서 수산화 레디컬과 같은 고반응성 물질이 생성되면 뇌세포의 지질, 단백질, DNA를 손상시키고 아밀로이드의 응집을 가속화합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는 정상인에 비해 해마와 같은 특정 부위에 철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됩니다. 뇌의 철분 항상성이 무너졌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철의 과잉 축적은 신경 손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구리 역시 유사한 작용을 하는데, 정상적인 뇌 기능에 필수적인 미량 원소지만 불균형 상태가 되면 알츠하이머병에 악영향을 줍니다. 구리 이온은 아밀로이드 베타에 유독 강하게 결합하죠. 결합을 통해 단백질의 구조를 변화시켜 응집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고 올리고머나 섬유, 플라크 형성을 촉진합니다. 구리 이온이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결합하면 복합체가 산소를 환원시켜 활성산소종을 생성합니다. 기작이 밝혀졌다면 치료약도 등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신경기능과 아밀로이드의 응집, 영향을 주는 수용체가 하나씩 드러나며 알츠하이머병에 대항하기 위한 약물도 몇 종류 승인되었습니다. 시작은 1993년 승인된 타크린입니다. 이어서 1996년 도네페질, 2000년 리바스티그민, 2001년 갈란타민, 그리고 2003년 메만틴까지 5종류의 약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들 중 타크린,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의 4종류는 모두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저해제 메커니즘을 갖습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의 뇌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양이 감소하여 인지 기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아세틸콜린이 인지 기능과 기억 형성에 관여하기 때문이죠. 이 약물들은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의 작용을 방해하여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억제합니다. 그 결과 시냅스 틈에 남아있는 아세틸콜린의 농도가 높아져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이 원활해지고, 이는 알츠하이머병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기능 저해 효과를 갖는 대표적인 물질들이 있죠. 바로 사린이나 타분, VX와 같은 신경가스입니다. 이 약을 많이 먹이면 신경가스 중독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등장한 메만틴의 작동 기작은 다릅니다. 메만틴은 N-메틸 디아스파르테이트, 즉 NMDA 수용체의 기량제입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의 균형이 깨져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글루타메이트는 뇌의 학습과 기억에 필수적이지만 과도해지면 신경세포를 과흥분시켜 손상시키거나 죽게 만드는 신경 흥분 독성을 갖습니다. 메만틴은 글루타메이트가 결합하는 NMDA 수용체 채널을 막아 과도한 자극을 억제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메만틴이 NMDA 수용체를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활성만 선택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신경 전달과 인지 기능이 유지되면서 독성 효과만 줄일 수 있습니다. NMDA 수용체의 저하, 왠지 익숙한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엔젤 더스트라 불리는 불법 마약인 펜사이클린이나 케타민 등이 바로 여기 작용하며 해리와 인지장애, 운동기능 이상을 유발합니다. 한마디로 이제까지의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완치가 아닌 증상 완화 목적이며 핵심적인 원리는 신경가스거나 마약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2021년 6월 7일 미국 식품의약국은 아두헬름이라는 상표명으로 아두카누맙을 승인합니다. 뇌의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를 낮춰 심각한 병리를 치료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치료제가 탄생합니다. 하지만 임상시험 결과가 엇갈려 있는데 2개의 대규모 3상 임상시험이 진행되었는데, 한 시험에서는 고용량 투여군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약간 늦춰지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험에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FDA는 2021년에 아두카누맙의 베타 아밀로이드 제거 효과를 근거로 가속 승인을 내렸습니다. 이는 FDA 자문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문제가 계속해서 있었고 2024년 1월 개발사인 바이오젠은 아두카누맙의 개발과 상업화를 완전히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다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사라진 셈인데, 최근 새로운 가능성이 제안됩니다. 바로 리튬입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핵심 원소로만 생각되는 리튬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 중 가장 작은 크기의 금속 원자입니다. 사실 리튬의 건강 및 의학학적 사용은 역사 깊습니다. 전설적인 록밴드 널바나의 노래 중 리튬이라는 곡이 있죠. 가사에서 보이듯 여러 감정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복잡한 상태를 묘사하는데, 전형적으로 과거 조울증이라 불리던 양극성 정동장애의 증상입니다. 리튬은 대표적인 양극성 정동장애 치료 효과를 갖습니다. 이처럼 리튬은 자살 충동을 감소시키고 진정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 코카콜라에 가장 먼저 적용된 후 리튬수와 리튬소다 등 구연산 리튬의 형태로 첨가되어 여러 식품에 쓰였던 과거가 있습니다. 이제는 리튬을 굳이 음료로 섭취하진 않지만 리튬 함유 영양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리튬은 작게는 사람의 감정부터 시작해 인지구조, 신경전달, 그리고 세포 수준에까지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과도하게 들뜨거나 심하게 우울한 감정을 완화시키고 자살 충동을 감소시킵니다. 인지기능을 조절하며 회백질이나 편도체, 해마, 전두피질과 같은 뇌 부위와 신경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죠. 인체를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활성이나 억제를 돕기도 하며 세포 수준에서의 항산화 기능의 증가와 세포의 생존,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과량의 리튬을 섭취하다 보면 대부분의 금속 원소 섭취가 그렇듯 미약한 리튬 중독으로 구역질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리튬 이온은 이가 마그네슘 이온과 유사한 크기를 갖습니다. 이로 인해 체내에서 여러 중요한 작용을 하는 마그네슘 이온 대신 리튬 이온이 그 자리에 끼어들어가 기능을 교란합니다. 세포 분열이나 증식, 이동 효율이 감소하게 되며 세포가 스스로를 소화해 분해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현상이 정상세포보다 암세포에 대해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임상시험에서 보이는 경우처럼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들에 대한 리튬 치료를 이어가던 중 이들의 암 발병률이 비치료군 사람들에 비해 확연히 낮다는 사실이 발견되며 리튬의 역할이 확인되죠. 그 외에도 기존 항암제의 부작용인 신경이나 신장 손상을 방지한다는 효과도 발견되던 중 최근 리튬이 알츠하이머병과 연관되었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미 철이나 구리와 같은 금속이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되어 있다는 인과관계가 알려진 상황이었기에 다양한 금속 이온에 대한 존재 비율을 인지기능 문제가 없는 정상 표본과 비교해 미약한 인지장애가 있는 대상을 분석한 결과 여러 금속 중 뇌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함량이 감소한 유일한 금속 원소가
리튬이라는 흥미로운 사실이 관찰됩니다. 자연스레 더욱 중증 인지 문제가 발생하는 알츠하이머병 대상자와 비교했더니 리튬의 감소량은 확연히 더 높다는 사실이 분석됩니다. 이미 형성된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그 외 부분의 원소를 분석해도 플라크에 많은 양의 리튬이 농축되어 있는 것이 보이기에 리튬의 생물학적 이용 가능성은 아밀로이드의 격리에 의해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성별이나 사후 간격 등 어떠한 요인과도 무관하게 리튬 감소는 명백했습니다. 내인성 리튬이 뇌에서 역동적으로 조절되고 노화 중 인지 보존에 기여하기에 리튬이 아밀로이드 플라크에 흡수되어 감소하면 뇌가 활용할 수 있는 리튬은 더욱 부족해지고 계속해서 증상은 악화됩니다. 리튬 결핍 식단과 정상적인 대조군 식단을 먹인 두 종류 마우스 모델의 해마에서 아밀로이드 베타에 대한 면역 표지와 플라크 정량을 했을 때 더 극적인 차이가 관찰됩니다. 리튬 공급이 없으면 아밀로이드 베타가 뭉쳐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형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들을 단단히 묶어 플라크를 이루도록 하는 인산화된 타우 단백질의 함량을 확인했을 때도 리튬 결핍 식단은 더욱 강한 신호가 나타납니다. 아밀로이드 베타와 마찬가지로 타우 단백질도 해로운 물질로 오해될 수 있지만 신경세포 내부의 미세 소관 안정성을 유지한 역할합니다. 다만 알츠하이머병이 진행되며 과인산화가 일어나 서로 뭉치고 엉킴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 과정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단백질 섬유와 응집체에 결합하는 형광물질인 사이오플라빈을 처리했을 때도 리튬 부족에서만 문제가 나타납니다. 리튬 결핍이 문제면 리튬을 먹인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치료용 리튬염에 대한 테스트가 시작되었는데 리튬 이온과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체의 정전기적 상호작용이 염의 이온화와 관련된 함수가 될 것이며 이온화도가 감소된 리튬염은 아밀로이드 격리도 감소될 수 있다고 추론합니다. 직접 평가하기 위해 16가지 종류의 리튬염 전도도를 측정했고 임상적인 표준으로 사용되는 탄산 리튬을 비롯한 무기염은 상당히 높은 전도도를 보였으며 가장 낮은 전도도는 오로트산 리튬에서 확인됩니다. 오로트산 리튬은 탄산 리튬에 비해 섬유에 덜 결합하며 리튬 농도 유지로 알츠하이머병 진행에 저항합니다. 쥐에 오로트산 리튬을 투여한 결과 해마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의 생성과 인산화된 타우 단백질이 확연히 감소합니다. 이와는 달리 탄산 리튬은 동일한 용량에서도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는데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체에 모두 흡착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광범위한 아밀로이드 베타 침착이 있는 노령 마우스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의 발생을 무려 70%가량 감소시킬 수 있어 오로트산 리튬은 아밀로이드 베타 침착과 인산화 타우 축적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물질이었습니다. 리튬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무 리튬 보충제나 섭취하는 것이 아닌 오로트산 리튬을 사용해야만 효과가 좋은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는 동물 실험 단계이며 인간에 대해서는 더욱 엄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로트산 리튬은 보충제로 판매되곤 합니다. 정말 간단히 그리고 극단적으로 오로트산 리튬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리튬 금속을 오로트산과 반응시키면 가장 간단히 만들 수 있겠죠. 오로트산이라는 낯선 물질이 어디에 함유되어 있을지가 관건이 되는데 의외로 우유나 치즈와 같은 유제품이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우유에 리튬 금속을 던져 넣어 터뜨리고 남겨진 액체를 들이마시면 되는 걸까요? 리튬 금속은 리튬 배터리 분해로 회수 가능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가 아니라 리튬 배터리를 뜯어야 합니다. 맨손으로 하면 당연히 위험합니다. 뜯어보면 종이 분림하게 쌓인 얇은 리튬 포일을 얻을 수 있는데 물에 던져 넣으면 리튬의 불꽃 반응색인 붉은색을 내며 곧 폭발합니다. 리튬 양이 많을수록 폭발력이 강하니 우유에 넣을 때는 조심해야겠죠. 여기저기 튄 우유를 닦기 번거로우니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중 철이나 구리와 같은 금속 이온에 의해 응집이 가속된다는 사실에서 시작해 인지장애가 심해질수록 리튬 결핍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전부터 리튬은 신경과 인지기능, 항암 등 여러 방식으로 기능하는 유익한 금속 원소였으며 오로트산 리튬의 형태로 알츠하이머병에도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구매해서 복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리튬 배터리를 분해해 우유와 반응시켜 자체 제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상시에는 말이죠.